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측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시사켓 사나암 국경 앞에 수백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귀국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측은 오전 8시 국경을 열었으나 캄보디아 측은 응하지 않았고 귀국하려면 수린에 있는 국경으로 1시간 반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캄보디아 측은 약 10분간 국경을 잠시 개방해 귀국을 허용했으며 별도 설명 없이 다시 폐쇄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태국이 모든 국경 지점을 동시에 개방하지 않으면 캄보디아도 국경을 계속 폐쇄하고 공동국경위원회 등 모든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국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경 전면 개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군이 사케오 주의 끌렁륵 국경검문소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캄보디아 측에서 오토바이와 손수레가 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전날 훈센 전 총리가 태국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훈센 상원의장과 패통탄 총리 간 통화 음성 공개와 관련해 태국 측 인사가 문제 삼으며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 대리에게 강력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가 지도자 간 통화 녹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이며 이는 정확성과 공직 책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양국 간 오해를 유발하며 주권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총회 개최로 인해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하고 다음 심리를 7월 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의장국으로 방콕에서 회의를 주최 중입니다. 언론은 헌재가 다음 회의에서 패통탄 총리의 녹취 관련 중대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탄핵 청구를 접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접수될 경우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육군이 군 부대와 장병의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을 발표하며 보안을 위한 4가지 금지, 2가지 주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보, 선동 왜곡, 정치선전, 군사기밀, 작전지역 영상 및 좌표 공개를 금지하며 장병은 개인 의견 표현에 주의하고 사실 설명은 소속 부대의 공식 채널을 통해 근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변호사협회 회장이 패통탄 총리의 통화 녹음 사항과 관련해 사임이나 국회 해산은 경제와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면 경제회복에 차질이 생기고 총리 사임 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총리가 이미 사과한 만큼 내각을 개편해 유능한 인사를 등용하고 캄보디아 문제와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정세 안정 후 헌법을 개정해 총리 후보 제한을 해소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를 해산하자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이 현지 태국인을 위한 긴급 대피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는 약 300명, 이스라엘에는 약 3만에서 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노동 목적으로 체류 중이며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대피에 약 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이 중동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에너지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태국이 60일 분량의 에너지 비축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절전이나 대체 에너지 확보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차이 재무장관이 중동 충돌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과 관련해 태국 경제는 견고하며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위는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하한가를 30%에서 15%로 당일 가격 변동폭을 10%에서 5%로 한시 조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적용됩니다. 국토수호 주권연대라고 하는 정치 성향 단체가 6월 28일 집회를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해 승정기념탑 교차로 중앙 분리대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연설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집회가 쿠데타와 무관한 평화적 애국 행동이며 기부 계좌는 6월 28일 하루만 운영 후 잔액은 육군 제2군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인 프라이폰 전 탐마삿 경제학부장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태국은 전체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은 에너지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공급국인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의 석유는 모두 해당 해협을 거쳐 수송됩니다. 한 달 이상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디젤 가격이 리터당 50바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60일치 비축유가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에너지 기업인 GPSC가 SMR이 에너지 안정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2024년부터 2037년까지 기술, 안전, 환경, 법률 등 전방위적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SMR은 모듈형 구조로 설치가 간편하고 방사선 확산 반경은 1km 미만이며 전기요금은 단가 기준 3에서 4바트로 예상됩니다. GPSC는 덴마크 기업 15구와 협력해 200에서 800메가와트 규모 발전소를 검토 중이며 PDP 계획에는 2037년까지 100메가와트급 SMR 3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 원자력 관련 법은 현재 90 기준을 따르고 있어 최신 기술에 맞춘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 수용성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관건으로 지적됐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서 통신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추가 합의했으며 양국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FTA 확대를 중시하고 있어 양국 간 협상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PA는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높이고 교역 및 투자 확대,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회의원을 한국 최초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현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외교부 장관으로, 정동영 전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